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한국철강산업발전소 강좌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11번째 강의로 1980년대 한국철강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신군부 전두환 정권의 철강산업 정책, 제2종합제철소 건설, 민간 철강업계의 동향에 대한 것입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 속에서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장되었던 한국 철강산업은 1980년대에도 그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첫 시간에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철강산업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정부 산업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군부 세력으로 불렀던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정권 획득이 아닌 이른바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전 정권의 정책적 결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쇄신, 혁신을 얘기해서 신정권의 정당성을 어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성으로 택한 키워드는 민간, 시장, 자율입니다. 즉 박정희 정권기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가주도적 성장 전략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시장 중심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국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금융 자율화의 기치 아래 국내 은행들의 민영화를 단행하고 수출 금융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 등이 상징적인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 부분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확립하는 것을 통해 1970년대식인 후발성 이점을 활용한 요소 투입 증대, 예를 들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성장 구조에서 탈피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 친화적이며 기술 혁신 등 생산성 향상에 의존한 성장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도 신군부 정권이 탄생할 무렵인 1980년을 전후해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78년 12월 중동의 이란 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제2차 석유위기는 1979년부터 글로벌 경제에 불황을 가져왔고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니 기존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잉투자, 중복투자에 따른 부실과 정경유착에 의한 대재벌 육성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박정희 정권기인 1979년부터 이미 경제 안정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이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투자 조정과 산업 합리화의 1차 대상이 된 것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하에 집중 육성 대상이었던 6대 산업입니다. 6대 산업에는 기계, 비철금속, 석유화학, 전자, 조선업과 함께 철강산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강산업도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포항제철의 경우 민간, 시장, 자율의 신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투자 지원 시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포항제철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1983년부터는 소액 주주부터
이익 배당을 시작해야 했고 1985년부터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오면 그간 포항제철이 국영기업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던 각종 특혜에 법적 토대였던 철강공업 육성법이 폐지되고 공업발전법이 새로 제정되어 대체되었습니다. 공업발전법은 특정 공업 육성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철강공업 육성법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국가 개입에 비해 공업발전법에서는 경쟁력이 미약한 부분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발전을 가급적 민간 자본의 자율에 맡기고 공업발전법은 이를 촉진하는 보완 조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으로 개별 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은 대략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포항제철의 경우도 1970년대 누렸던 공기업으로서의 국가 지원과 혜택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민간 기업이 갖는 조건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국가의 자금 제도적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은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간섭이 약화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새로운 정책 기조는 포항제철의 경우 공기업의 특권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었지만 직접적인 산업 합리화가 진행된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로 제강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철강업계입니다. 1982년 정부는 철강산업의 전기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여 전기로 제강업체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노후 설비를 보유한 영세업체의 정리와 신규 설비 확충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 3개 업체 11기의 전기로 설비가 정리되었지만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등 주요 민간 제강업체들의 신규 설비 증설이 진행되어 전체 설비 능력은 270만 톤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철강산업의 경우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에 입각한 중화학공업의 산업 합리화와 투자 조정이 다른 대상 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계, 자동차 산업의 경우 강제적인 기업 합병과 주력 업종 분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철강 수요가 1980년대에도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1982년 국내 철강 소비는 645만 톤이었으나 1988년에는 1452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4%가 넘는 고성장입니다. 같은 시기 철강 수출의 증가는 2%대에 머물렀습니다. 내수의 증가는 물론 2차 석유 위기의 영향에 따른 198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가 빠르게 회복된 결과입니다.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박정희 정권기에 이미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던 제2종합제철소 건설을 현실화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제2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